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군산대학교 전기공학과 김현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번 기업 신진연구자 온라인 기술협력 네트워킹에 세미나 발표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기판 측정 기술을 이용한 갠 전력 반도체 소자 신뢰성 평가이고요. 갠 전력 반도체 소자가 무엇인지와 그리고 기판 측정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앞서서 좀 먼저 제 소개와 주력 연구 분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된 내용은 갠 전력 반도체에 대한 내용인데, 제 주력 연구 분야가 다른 분야도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리서치 어소시에이트로 근무를 하다가 작년 4월에 군산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임용되었습니다. 현재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의 명예 연구원으로서 와일드밴드 갭 기반 전력 반도체 연구를 협업으로 지속을 하고 있고요. 저의 주력 연구 분야는 갠, 그리고 갈륨 옥사이드와 같은 와일드밴드 갭 화합물 반도체 기반의 전력 소자 연구입니다. 대표적으로 알겐겐, 햄트 및 그리고 갈륨 옥사이드 기반 전력 소자 설계, 그리고 특성화, 신뢰성 분석,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 순서입니다. 저는 이번에 기업 신진연구자 협력 네트워킹이라고 하여서 처음에는 좀 다른 전공 분야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쉬운 내용으로만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하다가 너무 쉬운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혹시나 겐을 연구하시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 전문적인 기술을 조금 요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뒷부분은 조금 상세한 내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인트로덕션 부분에서는 전력 반도체 외에 다양한 연구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내용으로 먼저 겐이란 무엇이고 겐 소자에 대한 웨이퍼 구조와 신뢰성 문제에 대해 소개를 하고요. 이후 전문적인 기술 내용을 포함한 기판 측정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일명 지라관류에 대해 아시는 분은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겐 소자의 경우 2014년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기존 빛의 삼원색 중 청색 LED 구현이 어려워서 백색 LED 구현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 노벨 물리학상의 경우 1990년대에 청색 LED 발광 다이오드를 개발함으로써 LED 시대를 열게 한 일본 세 분의 교수님들께 수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LED로 많이 연구가 되었던 물질이고요. 갠 물질의 경우 LED뿐만이 아니라 뛰어난 물성적 특성으로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통신용 RF 전력 증폭기 그리고 전력 스위칭 변환용 소자로 응용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갠 소자의 경우 아래 표 나와 있듯이 기존 실리콘에 비해서 넓은 밴드갭을 가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항복 전개가 높으며 그리고 포화 이동도가 높은 특징으로서 전력 반도체로서 물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반리가 성능 지수랑 그리고 고주파 전력 소자로서 물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존슨 성능 지수가 기존 실리콘보다 거의 800배 그리고 1000배 정도 높은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높은 뛰어난 특성을 바탕으로 국내 연구기관 및 기업에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 물질로서 겐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국가적으로도 많은 투자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마이크로 LED 그리고 전기 자동차의 인버터랑 차저 일명 충전기죠. 충전기를 위해서 더욱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응용 분야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통신용 RF 전력 증폭기용 갠소자의 경우 기존 실리콘 그리고 갈륨 알세나이드 그리고 인피 소자들보다 높은 전력 밀도를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 레이더
또는 통신용 중계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겐 RF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주파수 특성과 높은 전력 밀도로 그리고 기존 4G에서 5G로 넘어가기 위해서 점점 겐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리고 모바일 인공위성 등에도 응용 분야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전력 변환용 겐 소자의 경우에는 고효율 전력 소자로서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겐 기반 고속 충전기가 상용화된 것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전기 자동차, 인버터, 컨버터, 충전기로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겐 기반 고속 충전기의 경우 기존 실리콘 충전기보다 더 작고 그리고 더 가벼우며 출력 밀도가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겐 RF 그리고 전력용 웨이퍼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겐에 익숙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전공 분야가 다르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겐 그리고 전력용 겐 웨이퍼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가졌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겐 웨이퍼는 단결정 겐 기판을 성장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리콘 그리고 사파이어, 실리콘 카바이드 등의 기판 위에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층을 증착하고 그 위에 SRL 레이어라고 불리는 응력 완화층, 즉 고품질 개성장을 위한 층이 존재를 합니다. 격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에서 갠층으로 점차 알루미늄 비율을 줄여가면서 이런 식으로 층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 위에 누설 전류를 감소시키는 이런 저항성 버퍼층이 존재를 합니다. 그 위에 겐 채널층과 그 2DG 형성을 위한 장벽층이 존재를 하는데요. RF 소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성 버퍼층을 보통 철을 도핑을 하고 그리고 전력용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탄소를 도핑을 하고요. 기판 같은 경우에도 RF는 실리콘 카바이드를 기판을 사용을 하고 전력용 겐 웨이퍼는 실리콘 기판을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겐 소자의 경우 그 RF 및 전력용 소자 모두 신뢰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트래핑 효과로 인해서 대표적인 신뢰성 문제가 세 가지 정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세 가지로 나눈다면은 게이트 쪽에 트랩되는 현상, 아니면은 표면 쪽에 트랩되는 서페이스 트래핑, 그리고 웨이퍼 내부에 트랩이 되는 현상, 그 버퍼 트래핑으로 나눌 수 있고요. 게이트 트래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 그림과 같이 문턱전압이 확확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로적으로 이 소자를 사용을 했을 때 뭔가 신뢰성적인 측면에서 단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페이스 트랩이나 버퍼 트랩 같은 경우에는 일명 다이나믹 아론이라고 불리는 동적 원저항이 증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볼티지를 걸어도 스트레스 이후에 커런트가 이렇게 감소하는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원래 소자를 계획하고 설계할 당시에 있었던 그 커런트에서 훨씬 더 작은 효율이 저하되는 신뢰성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릴 텐데 이 다이나믹 아론, 전류 붕괴 현상이라고 불리는 커런트 컬랩스 현상은 겐 햄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신뢰성 문제 중 하나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겐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데 왼쪽에 보시다시피 스트레스 조건 이후에 오프 상태에서 온 상태로 됐을 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전류값보다 훨씬 더 전류가 나오지 않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저항이 증가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스위칭 될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다이나믹 아론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소자 내 트랩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겐 햄트를 제작할 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공정 요소고요. 하나는 에피 성장 요소입니다.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게이트 공정, 필드 플레이트 공정, 패시베이션 공정을 통해서 표면에
이런 트래핑을 제어를 하게 되고요. 에피 성장 요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층이 존재를 하는데 이 다양한 층에서 트래핑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이나믹 아론 현상이 잘 나타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버퍼 트래핑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정을 통한 특정 방법의 경우에는 주로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 이 사이에서 트랩이 됨으로써 채널 형성이 잘 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다음 그림과 같이 패시베이션을 활용한 서페이스 트랩을 완화를 하거나 아니면 필드 플레이트를 통해서 커런트 컬랩스 현상을 완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패시베이션을 통해서 스트레스 이후에 커런트가 빨간색, 파란색 그림과 같이 확 죽는 현상이 이렇게 패시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커런트가 죽는 현상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필드 플레이트를 통해 가지고 표면에 전기장을 조절을 함으로써 그 트래핑 현상을 줄이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공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소자를 잘 만드냐에 따라 포커싱을 맞춰져 있는데, 겐을 연구하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웨이퍼 자체가 특성을 좋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에피 성장 단계에서 여러 층이 존재를 하지만 특히 이 카본 도핑 층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카본 도핑된, 일명 탄소 도핑된 층에서 트랩 현상이 워낙 많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일명 동적 원자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겐 웨이퍼 각 층에 대해서 그 탄소 도핑된 겐 층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탄소 도핑된 겐 층은 왜 이렇게 사용을 하냐? 높은 항복 전압을 제공하고 그리고 반절형 특성으로 누설 전류를 억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설 전류를 완화한다는 특징,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탄소 도핑된 층은 아래와 같이 이 밸런스 밴드, 일명 반도체 공학적인 좀 내용인데, 밸런스 밴드 쪽에서 0.9V 일렉트론 볼트 위에 존재를 함으로써 트랩으로 작용을 해서 오프 상태에서 온 상태로 스위치가 변환될 때 동적 아론, 일명 커런트 컬랩스 현상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커런트 컬랩스 현상과 절연 특성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카본 도핑층이 그 다이나믹 특성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 보고가 된 논문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자면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아론이 볼티지에 따라서 증가하는 케이스 A가 있고요. 그리고 볼티지에 따라서 증가하지 않는 케이스 B의 웨이퍼가 있는데 케이스 A 같은 경우에는 카본 도핑층의 상단에 이렇게 음전화 트래핑이 많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B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상단에 네거티브 차지, 일명 음전화 트래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기업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겐을 연구를 하게 되면은 서브스트레이트 바이어스 일명 기판 측정법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웨이퍼의 전기장을 확인을 해보면 기존 실제 트랜지스터에서 일명 커런트 컬랩스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프 상태에서 그리고 드레인에다가 높은 전압을 인가하게 되는데 표면에 높은 전기장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그래서 표면에 높은 전기장도 있고요. 그리고 웨이퍼 내부에도 이렇게 전기장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퍼 문제인지 공정 간의 문제인지 확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서브스트레이트 바이어스 측정법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1V의 아주 작은 볼티지를 걸어주고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에 네거티브 차지를 가하게 되면은 드레인과 이 웨이퍼 내부에는 전기장이 똑같이 걸리긴 하긴 하지만 이 표면 부분에는 한마디로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이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서브스트레이트 바이어스 측정법을 통해서 웨이퍼만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겐 웨이퍼 특성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판 측정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고요.
그리고 기판 바이어스 측정법을 이용해서 2DG 일명 채널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회복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와 달리 이렇게 어떤 식으로 커런트가 전류가 형성이 회복이 되냐에 따라서 웨이퍼 내부에 파지티브 차지 양전하가 트랩이 되는지 아니면은 음전하가 트랩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기법을 통해서 갠 웨이퍼가 제대로 만들어졌다 아니면은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웨이퍼가 만들어졌다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트랜지스터의 동적, 아론과 기판 램프 특성을 비교한 내용인데요. 4개 웨이퍼는 서로 다른 그 신뢰성,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가 가장 특성이 나쁜 경우인데 서브스트레이트 바이어스 특성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네가티브 차지, 앞에서 얘기했듯이 네가티브 차지가 트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웨이퍼 C 같은 경우가 신뢰성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데 그 경우에는 앞서 A와 다르게 가장 큰 파지티브, 양전하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재를 직접 만들고 측정할 필요가 없이 기판 측정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네가티브 또는 파지티브 차지가 트랩이 됐다. 그리고 신뢰성이 좋다, 나쁠 거다를 상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겐을 전공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조금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간단하게만 좀 넘어가고요. 만약에 겐을 연구하시는 기업이 있다면 따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특징이 있다면 처음에는 그 밑에 네가티브 일명 음전화 트랩이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수직 전화 재분포를 인해 가지고 음전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지티브로 다시 바뀌는 경우는 일명 밴드 투 밴드 터널링을 통해 가지고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음전화가 중화가 되고 양전화가 축적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번에는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응용 완화층에서 전원자들이 누설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되는 측면에서는 내부에 트랩됐던 전자나 전공들이 중성화가 됨으로써 다시 2DG가 회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갠 소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층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디스로케이션, 일명 결함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양자역학적인 특징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전자 또는 전공들이 터널링 현상을 통해 가지고 메커니즘이 밴드 투 밴드 호핑 메커니즘을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지들이 일명 그 웨이퍼 내에 트랩됐던 차지들이 중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그냥 기업에서 기판 측정법을 통해 가지고 똑같이 측정을 했는데 어떤 웨이퍼는 간격에 따라 이렇게 특징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이점은 TLM 일명 측정 간격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요. 차지 트래핑 현상이 이렇게 간격이 증가함에 따라 적어지는 현상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측정하는 곳에 그 밑에 누설이 되는 밴드 투 밴드 호핑 메커니즘이 아래에만 존재를 하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어, 간격에 따라 특징이 차이가 없는 것은 전반적으로 유니폼하게 디스로케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기판 측정 기술 중 시간에 따른 어떻게 2DG가 회복이 되고 채널이 회복되는지를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도 존재를 합니다. 일명 기판 과도 측정법이라고 하는데 이 슬라이드의 예시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가함에 따라서 커런트 일명 전류 특성이
감소를 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보자면은 처음에는 웨이퍼 내에 음전하가 축적이 됨으로써 전류 특성이 악화가 됐다가 다시 음전하가 빠른 시간에 중화가 됨으로써 양전하가 주로 영향을 끼쳐서 2DG가 회복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네거티브 차지만 일명 음전하 특성만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트랩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측정법을 통해서 겐 웨이퍼, 일명 겐 에피택시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최적화를 하는지 시간에 따라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법으로서 적합한 기술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겐 채널과 탄소 도핑층의 누설 존재에 따라서 웨이퍼 내에 이렇게 전기장과 다이나믹 아론 특성이 변하는 것을 나타낸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조금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다이나믹 아론 일명 신뢰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겐 채널층과 겐 버퍼층에 어느 정도 디스로케이션, 결함이 존재해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로케이션이 너무 클 경우에는 디스로케이션이 10의 11승으로 커짐에 따라서 수직적인 누설 전류가 증가를 하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누설에 따라서 트랩된 차지들이 중화가 됨으로써 커런트 컬랩스 현상은 회복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직 누설 전류랑 커런트 컬랩스 일명 정류 불계 현상의 신뢰성적인 측면에서는 트레이드 오프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누설은 필요를 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볼티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 아니면은 신뢰성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를 포커싱을 맞춰서 겐 소자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트래핑 현상 이후에 2DG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나타내는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탄소 도핑층 상단에 이렇게 음전하가 트랩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결함층으로 누설 전류가 생김으로써 밴드 투 밴드 호핑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렇게 음전하들이 중화가 되면서 커런트가 회복되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판 측정 기술을 이용해서 겐 웨이퍼 구조에 따른 특성을 평가한 결과 자료입니다. 어, 이 결과는 영국 에 있는 크리라는 회사에서 웨이퍼를 주고 기판 측정을 실제로 수행했던 내용이고요. 본 자료는 그 영국 크리라는 회사에서 미공개 요청을 한 자료로서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겐 웨이퍼층의 그 겐 채널층과 탄소 도핑층 두께를 조절함으로써 어떻게 겐 웨이퍼를 최적화하고 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웨이퍼 최적화를 위해서 겐 채널층 및 탄소 도핑층 두께를 조절하였고요. 나머지 웨이퍼 구조는 소자 공정은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다른 웨이퍼들을 기판 측정법을 활용해서 웨이퍼 구조에 따른 3대적인 어떤 게 신뢰성적인 측면에서 좋고 어떤 게 나쁜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이고요. 웨이퍼 구조 최적화를 위한 웨이퍼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기판 측정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겐 전력 반도체를 연구하시는 기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판 측정 방법을 사용해서 웨이퍼 최적화를 위한 간단한 공정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웨이퍼를 이렇게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믹 공정, 절연, 아이솔레이션, 게이트 공정 등을 포함한 전체 트랜지스터 공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반면 기판 측정법을 한다면 기본적인 TLM 구조, 오믹 공정, 아이솔레이션 공정만을 통해 가지고 웨이퍼 성장 조건을 최적화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정 프로세스 시간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공정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측정 효율적인 측정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이 있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